자, 지금 다시 한번 여기 끊어졌는데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예. 20%밖에 아니 20%밖에 내가 가용할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20%를 또 어떻게 해요? 20%를 맞아요. 뭘로 내요? 그렇습니다. 보통 20%를 임차료로 낸다 그러면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수수료 매장들은 거의 20%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처음에 들어갈 때 입지 개발을 할 때 이런 수익률 계산은 꼭 한번 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문제는 이런 그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소상공인들이 홈쇼핑에 나가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워낙 수수료율이 세기 때문에 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요인들을 먼저 내 사업과 관련된 환경 요인이 뭔지 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요인이고요. 무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죠. 그렇죠?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업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지금같이 원달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면 오늘은 뭐 1,5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던데 1달러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입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곧 적어드릴게요. 무역 관련 환경. 예,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확률이죠.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수출은 호재예요. 그죠? 수출은 호재입니다. 근데 수입은 어떻게 돼요?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가 1,000원짜리를 수출하면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 1,000원짜리를 보내면 1,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달러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1달러를 벌어들이면 1달러에 팔았으면 1달러짜리면 얼마예요? 1200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1달러짜리 팔면 1400원을 받는 거예요. 1500원을 받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쵸? 이런 거라든가 또는 관세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무역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인이 뭘까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예, 물류 시스템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강화되면서 또 빨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물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게 더 편해지게 되겠죠. 특히 지금 관련돼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그 유통업의 큰 이슈는 뭐예요? 3PL이에요. 3PL.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3자 물류. 그죠? 제3자 물류. 음. 뭐냐면 유통업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어디다가 그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건데 요즘에 3자 물류가 발달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그 물류회사에다가 제품을 갖다 놓기만 하면 갖다 놔주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걸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고 주소를 확인해서 갖다 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제조라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요즘엔 물류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워낙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물류 회사들은 지금 장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요. 왜? 시스템 사업으로 바뀌고 있고 물류 업체들은 뭐 많아요? 그렇죠. 진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찾아다니는 일만 하고 마케팅만 주로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예요? 유통회사가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유통회사가 뭘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유통회사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물류 시스템 구축 회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물류 회사예요. 저 3자 물류를 주로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차도 있고 또 주문 관리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품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CS까지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물류 시스템에다가 물건을 상품을 공급하는 그런 유통회사 뭐예요? MD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상품만 소싱을 하는 그런 유통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야말로 뭐예요? 1인 기업이죠. 자기는 뭐만 하면 돼? 경쟁력 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만을 선별해내는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그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아마존 시스템이에요. 아마존 쇼핑몰, 이커머스. 이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그대로 물류 시스템은 아마존이 구축을 하고, 그쵸? 제3자 물류는 아마존이 구축을 하고, 셀러들이 유통업이잖아요. 그죠? 셀러들이 뭐만 하는 거예요? 상품만을, 경쟁력 있는 상품만을 소싱을 해서 FBA라는 그 3자 물류 창고에다가 보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알아서 아마존이 팔아줘. 그죠? 그러면 보통 이런 1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제품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고 그죠? 또 한 가지 뭐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마케팅만 전개하면 돼요. 그 제품을 홍보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자꾸 그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그럼 주문하고 나서부터 누가 해? 예전엔 주문해도 다 내가 유통업자들이 갖다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은 누가 해요? 물류 시스템이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환경이 뭐예요? 맞습니다. 정책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보통 무역이나 이런 쪽은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규제보다는 지원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각 나라별 상품을 수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원 제도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 나라의 유통 법규도 알아야 돼요. 해당 국가의.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유통업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통 트렌드. 뭐 유통 트렌드는요. 첫 번째가 빠른 배송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해 놨는데 그리고 대형화 플랫폼화라고 표현해 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PL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시스템과 그리고 소싱이 분리되는 거예요. 유통업이. 소싱은 진짜 사람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기업이 시스템이라든가 장치 산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 트렌드예요. 소비 트렌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소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결국은 소싱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죠.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거는 뭘 알아야 돼?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트렌드는 첫 번째가 1인 가구예요. 그렇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뭐 여기는 가정 간편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하튼 1인 가구들이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식자재, 공산품들이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애를 한 명을 낳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한 명만 낳는 게. 그죠? 그렇게 다들 정설로 돼 있어요. 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요즘에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좀 뿌듯한 게 우리 강사분 그 자제분이 결혼을 해서 갔다 왔는데 나이가 24살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드물거든 요즘에.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왜 그럴까요? 살기 힘들고 자리 잡기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준비가 안 됐다고 결혼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아기가 한 명밖에 안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유아 시장이 점점 어떻게 돼?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유통업체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SNS 뭐 틱, 뭐 시작 틱톡 또는 또 뭐 있죠? 틱톡 말고 예, 틱톡 말고 또 숄트라 그러나요? 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에 광고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품을 유통시키는 지금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트렌드는 어떻게 있는지 요거는 한번 우리 대면 수업 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